고3 시절, 그날도 어김없이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이어지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은 오래된 듯 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며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에는 단 7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었다. 딱딱거리는 샤프심 긋는 소리, 종이에 글씨가 스며드는 소리, 간간이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거림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너무 짙어서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기침 한 번에도 교실 전체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창문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조차 낡은 유리창에 굴절되어 흐릿하게 번질 뿐 교실 안까지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가지가 창문을 극적이며 부딪혔고 그 그림자는 교실 벽을 따라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것이 스칠 때마다 마치 검은 손이 천천히 뻗어와 교실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피곤으로 무거워진 눈꺼풀은 점점 내려앉았다. 칠판에 쓰인 분필 자국이 흐릿하게 번지며 겹쳐 보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형광등의 지직지직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 순간이었다. 드르르륵. 낡은 교실 뒷문이 갑작스레 열렸다.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어내자 샤프를 움직이던 학생들의 손이 동시에 멈췄다. 칠판에 걸린 시계 초침마저 그 순간은 들리지 않는 듯 교실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천천히 모든 시선이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뒤로 향했다. 거기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입술은 핏기 없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은 채로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분명히 우리를 꿰뚫고 있었다. 곧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천천히 아주 느리게 떠다니듯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휑하고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도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뒤흔들렸다. 낡은 교실은 3시간에 싸늘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으로 얼음 같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듯 저려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는 순간 시야가 번쩍 흔들리더니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그리고 곧 눈앞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 옆자리 친구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은 시뻘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피는 턱 밑으로 흘러내려 책상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잉크처럼 진한 선혈이 교재에 글자를 번지게 했다. 특히 눈 주변은 인간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도려낸 듯 깊고 거친 상처 자국, 피와 함께 섞여 흘러내린 검붉은 살점들. 눈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어둡고 축축한 구멍은 나를 향해 끝없는 공허를 드러내는 듯했다.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끓어오르며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지금 소리라도 내면 나도 똑같이 당한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가 딱딱 부딪혀 소리가 날까 두려워 턱을 억지로 꽉 다물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 소리마저도 교실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스륵스륵. 낡은 바닥 위를 스치는 소리가 교실 안에서 울려 퍼졌다. 분명 발자국 소리인데 신발이 닿는 쿵 소리가 없었다. 마치 맨발이 아니면 바닥에서 살짝 떠있는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멀어졌다. 그러다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온몸을 얼어붙은 듯 웅크렸다. 피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고 쇠냄새 같은 금속성 향이 입안에 고였다. 목구멍이 울컥거렸지만 토할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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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은 건드리지 마. 두려움에 고개를 돌려본 순간 그 하얀 원피스 여자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마치 살덩이를 주무르듯 끈적거리는 피를 스치며 친구의 피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눈알을 하나씩 서서히 뽑아내고 있었다. 쭉 퍽.
첫 번째 친구의 눈이 뽑히는 순간 짙은 피가 교실 바닥과 책상 위로 튀었다. 핏빛 냄새가 코를 찌르고 쇠냄새처럼 금속성의 악취가 입안까지 스며들었다. 학생들의 억눌린 신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마치 공기가 흔들리는 듯 교실 전체가 뒤틀렸다. 두 번째, 세 번째. 쭉 퍽. 반복되는 소리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친구들이 몸을 뒤틀며 쓰러지고 머리카락에 묻은 피가 내 얼굴을 스치자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 친구의 피를 손바닥에 묻혀 얼굴에 바르고 책상 아래에 엎드렸다. 피가 내 피부를 타고 흘러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감싸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과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여자가 내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바닥에 스친 미세한 진동과 공기 흐름이 나를 압박했다. 나는 숨죽인 채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떨리고 손끝과 발끝까지 차갑게 굳었다. 그 순간 시간조차 멈춘 듯 공포가 교실 안을 완전히 뒤덮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교실은 여전히 어둡고 숨죽인 공기가 가득했다. 옆 친구의 피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시리게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려 책상과 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때 정적을 깨는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넷.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차가운 냉기와 죽은 자의 시선이 스며있는 듯했다. 숫자를 셀 때마다 내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졌다. 마치 교실 안 공기가 점점 조여오는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온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쿵쿵 울리고 손가락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숫자가 나를 향해 올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다. 제발 제발 내 차례가 아니길. 숫자를 세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게 울렸다. 천장 위에서, 바닥 아래에서, 사방에서 동시에 속삭이는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막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잠시 후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고요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형광등의 지직하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며 교실 전체를 압박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그 숫자가 다시 돌아올까봐 몸을 굳혔다. 한참을 그렇게 떨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아주 낮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려왔다. 하나 둘 하나 둘. 내 등골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박고 책상에 엎드렸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피의 끈적임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숫자는 나를 향하고 있다. 혹시 간 건 아닐까? 간절한 마음에 나는 온몸을 굳힌 채 아주 살짝 눈을 뜨려 했다. 그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손끝은 책상 위에서 굳은 살처럼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갑게 굳었다. 그 순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숨죽인 내 바로 귀 옆에서 들려왔다.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 그러나 동시에 공기를 떨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숫자가 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머리가 지끈거렸다.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나, 둘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의도와 살기 어린 냉기가 스며 있었다. 마치 여자가 내 눈을 향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어가며 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꾹 감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책상 위, 내 머리 바로 옆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내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하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피가 등골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리는 듯한 감각, 그리고 내 눈 바로 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숫자의 울림. 나는 몸을 움츠린 채 간신히 숨을 참았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이라도 그 숫자가 내 눈을 향할까 두려워서. 온 세상이 하나, 둘이라는 반복 속에서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실눈을 조금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얀 원피스 여자가 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 자체를 얼리는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며 온몸을 조였다. 머리카락은 얼굴을 스치며 싸늘하게 붙었고 눈앞의 형광등 빛마저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새하얗고 길게 뻗어 있었고 끝이 날카로운 듯 느껴졌다. 그 손가락이 내 얼굴 위로 천천히 움직여 눈을 가리켰다. 그 순간 심장 박동이 폭발하듯 울리고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 둘 하나 둘. 낯선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내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각내듯 내 존재를 확인하듯 세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깜빡일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서 살려달라는 절망만 반복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끔찍했다. 창백한 피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순백의 얼굴. 그러나 눈은 비어있고 검은 공허만 남아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미소. 살아있는 듯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이 아닌 죽음의 웃음 같았다. 그녀가 내 두 눈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단지 하나, 둘이라는 반복 속에서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굳힌 채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숫자가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닿는 순간 주변 소리와 냄새, 온도까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낮은 목소리와 숫자만이 머릿속에 남아 끝없이 울려 퍼졌다. 하나 둘 하나 둘. 나는 그렇게 끝없는 공포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나는 교실에서 홀로 발견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교실 안은 여전히 음울하고 차가웠다. 칠판에는 전날 밤 남겨진 듯한 형광분필 자국과 책상 위에 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흔적들은 마치 사건의 잔해처럼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다른 6명의 학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도 가방도 그들이 남겼던 작은 소지품조차 그대로였지만 그들만은 사라졌다. 교실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충격으로 헛것을 본 것이라 말한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환상일 거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가끔이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귓가에 그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나 둘 하나 둘.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내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눈꺼풀을 닫아도 귀를 막아도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느낌. 가끔 나는 확실히 느낀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얼굴 가까이에 다가와 내 두 눈을 가리키고 숫자를 세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감각은 실제로 손이 닿는 느낌과 닮아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온몸을 굳힌 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학교의 복도, 집의 방, 혼자 있는 화장실. 어느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나를 찾아온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끝없이 반복된다. 나는 이제 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고 사라진 친구들과 같은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 나는 평생 그 숫자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항상 두려워한다. 눈을 감는 순간 그 하얀 원피스 여자가 다시 나타나 하나 둘 하나 둘. 내 눈을 새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 여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교실 안의 침묵,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 형광등의 지직거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남긴 흔적처럼 나를 감싼다. 나는 오늘도 밤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저 나만은 그녀의 숫자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